깜짝 놀랐어요. 당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기자들이 다. 우리가 이미 디젤 잠수함을 20척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왜 핵 잠수함이 필요하냐?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통상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할 때는 뭐 만나서 반갑다, 뭐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런 정도의 원론적 얘기를 하는데 당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기자들이 다 놀랬죠. 핵잠수함은 국방부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고 하니까 통화가 돼도 잘 모르겠다고 대부분 얘기를 했고, 그래서 기존에 진행돼 왔던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다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자기들한테는 기쁜 일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역시나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만약 뭐 기쁘다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핵잠수함 건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. 육해공군의 이제 군사력 건설 사업 예산이 몇 년치 뭐 앞으로 투입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조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비확산 정책.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30년 가까이 수건 사업이었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풀었던 거죠.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. 2003년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합니다. 그게 2003년 6월 2일이에요. 그래서 그 연도와 월 1을 해갖고 비밀 사업으로 추진이 돼요. 근데 그게 이듬해 2004년에 언론에 보도가 돼요. 그러면서 국방부가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을 해체한다고 발표를 합니다. 당시 그 기사를 썼던 기자를 나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. 그 기자가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기사 쓴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기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특종을 취재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우리가 이미 디젤 잠수함을 20척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핵 잠수함이 필요하냐? 핵 잠수함은 시속 60km의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무제한으로 자망을 할 수 있고 디젤 잠수함은 1, 2주밖에 자망을 못해요. 근데 또 자망 중에도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전 중에 가끔 올라와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돼요. 사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밀성인데 그 은밀성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핵 잠수함이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. 근데 디젤 잠수함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돼요. 이게 1982년에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전쟁을 한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때 영국의 핵잠수함이 영국에서 출동해서 2주 만에 아르헨티나 앞바다까지 가요. 거기서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시켜요. 그리고 교통로를 장악해요.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거든요. 그다음에 또 하나, 근데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이라크를 향해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. 한 800여 발을 바다에서 발사했거든요. 그 중에 3분의 1이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거예요. 그만큼 많은 무기를 탑재해서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는 거죠. 제가 타본 거는 가장 작은 1200톤급 잠수함인데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타서 한 5시간 정도 자망을 했어요. 근데 거기서 한번 식사를 해봤는데 접어놨던 탁자랑 의자를 이렇게 꺼내서 밥을 먹는데 그 바로 옆에 어뢰가 있어요. 이렇게 손을 뻗으면 어뢰를 만질 수도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그만큼 이제 비좁고 이제 승조원들이 생활하기 좀 불편함이 있어요. 근데 핵잠수함은 뭐 6,000톤급, 7,000톤급 이러기 때문에 3층 구조예요.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식당 따로 있고 승조원의 침실 따로 있고 1200톤급이 뭐 여인숙 같은 거라면 핵잠수함은 거의 호텔 스위트룸 같은 거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. 근데 핵잠수함은 한 번 작전하면 수개월이거든요.
몇 개월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.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데 승조원의 피로도 때문에 뭐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부상을 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또 작전에 투입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. 뭐 핵잠수함을 뭐 4척 이상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거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승조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하지만 미국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. 미국이 농축우라늄을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할 때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. 사실 우리는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계획이고 미국한테 핵 연료만 공급받겠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들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이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을 때의 문제는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을 만들고 또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. 최근에 미 해군 참모총장도 국방부 출입기자단이랑 공동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. 미국이 한국의 핵잠을 허용해 준 거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봐야 돼요. 물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중국에서 당장은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톤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. 근데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절차, IAEA와 특별약정을 맺어야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핵잠을 보유하면 안 된다. 이 말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북한도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어요.